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는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방은 북한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보름 남은 가운데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지아주를 놓고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로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침수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눌까인데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섰을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발표 직전까지 유력한 두 날짜를 오가며 긴박하게 논의가 이어지던 면담 일정이 일단 확정된 뒤로는 이젠 면담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면담 자리에선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 당정 관계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공개 요구한 만큼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건 받아주고 어떤 건 설명할지 결심이 섰을 것이라며 본인 판단이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두리뭉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면담 날에 당장 답을 줘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한 대표 얘기를 쭉 들어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마친 뒤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빈손 면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논의가 수월하게 풀린다면 야당의 대여 공세에 단일 대우로 맞서는 새로운 국면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끝모르게 이어지는 이른바 윤한 갈등의 향방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여권 내 미묘한 갈등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애초 한 대표가 독대를 추진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태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배석이 결정된 뒤에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여전히 독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석자 상관없이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대표 두 사람의 만남이란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되는데 정 실장 배석을 두고 친한계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애초 한 대표가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 배석을 요구했다는 김동혁 최고위원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한 대표 측이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3자 회동으로 정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한 대표가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배석 요구 수용을 결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번 회동에 우려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뢰 기반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나 단판과 다름없다며 한 대표가 독대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도 두 사람의 신뢰 파탄이 우파 진영 미기로 이어지는 만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이 하나 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최근 당 대변인이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 지칭했다가 김 여사 조롱 논란이 빚어진 것에는 입단 속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내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더는 사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번 회동이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인데, 동시에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경우 여권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고, 이번에도 낙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내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문제는 이제 사과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어설픈 행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공식화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쟁점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물증도 없다며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와는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가운데 2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만큼 법리에 따라 충실히 결정했다는 점을 4시간에 걸친 브리핑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진행된 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브리핑에서는 반대로 말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오해라는 입장을 냈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어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난타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이나 대가성을 놓고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출석을 예고한 강혜경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내려 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부정한 뒷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명 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몇 차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공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확한 판세 분석을 위해 외부로 공표하지 않을 자체 조사 결과를 보정한 적은 있지만 여론을 왜곡할 의도로 수치를 조작해 공표한 적은 없다며 강 씨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경영과 무관해 조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악우가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히 퇴출하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실 공방보다 제도 개선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반면 야당은 여론 조작이나 당원 정보 유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며 명 씨의 국회 출석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 씨의 해명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며 압력이나 회유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명 씨는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이 폭로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의혹을 규명하거나 불식할 만한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증거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가 공개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와 군복 치수를 묻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에게서 장비를 배급받는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곤경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but it also indicates that Putin is having trouble. 하지만 곤혹스럽기는 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파병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증강은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방은 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Est connu depuis longtemps. Ce serait néanmoins extrêmement grave parce que ça ferait entrer le conflit dans une nouvelle étape, une étape escalatoire supplémentaire.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한 것도 서방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이들은 반미와 다극화를 외치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중동과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고민을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련 증거로 위성사진 3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장은 외국 민간업체로 출처가 명기됐지만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이란 제목이 달린 사진은 출처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으로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대북제재 감시 체제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반미 연대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입니다.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한미를 포함한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MSMT는 지난 4월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유엔박 조직입니다. 최 외무상은 이 같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면서도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위협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 연대 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보당국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이후에도 관련 사안에 침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미 연대 출현을 강조한 것은 큰 틀에서는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지만 러시아 파병의 간접적인 정당성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을 침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미국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는 등 지속해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엔 한국군 드론과 유사한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리 군이 쓰고 있는 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언론에도 공개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복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쪽을 향해 다시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날려보내며 8일 만에 대남 풍선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자국의 정식 가입 초청을 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승리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현지 시간 19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루멘 베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에서 18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베레켈만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공식 가입 초청을 통보받기 전 달성해야 하는 세부 조건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동남부 크리비리흐 등 곳곳을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에서는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시청 청사가 일부 파괴됐고 주거용 건물과 차량 여러 대가 피해를 봤다며 X의 부상자를 돌보는 구조대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키이우에서 동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크리비리흐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주기적으로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사살된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전날 땅굴로 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권에서 신와르 영웅화 바람이 거세지자 반박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며 차단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땅굴로 숨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폐쇄회로 TV 영상입니다. 시나르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2명, 여성 1명이 땅굴 안에서 음식물과 옷가지 등을 옮기고 있습니다. 3분 9초짜리 이 영상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전날인 지난해 10월 6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촬영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르가 잔인한 학살 전날에도 자기 가족의 생존을 챙기느라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시나르 사살 당시 탱크의 건물 포격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상 건물 안에 있는 시나르를 조준해 포격하는 장면입니다. 아랍권에서 시나르를 영웅화하는 분위기가 커지자 이스라엘군이 반박 영상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단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초 공개했던 영상에는 부상당한 시나르가 드론을 향해 힘겹게 막대기를 던지며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나르 시신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도 가자 지구에 살포하면서 하마스 대원들의 투항을 종용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 라이아 등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7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레바논 국경 지역을 방문해 우리는 적을 물리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헤즈볼라 지역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주요 도로가 헤즈볼라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160여 발의 로켓 낙하물로 폐쇄됐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로켓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15개 소방팀과 6대 헬리콥터를 투입해 불이 난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폭탄 처리반이 로켓이 추락한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90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차단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을 되풀이했다며 이스라엘은 미국 행정부가 제기한 문제를 고려하지만 결국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네타냐후가 전화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며 바이든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남은 가운데 대선 승패를 가릴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남부 선벨트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지아주를 놓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가다 권준기 특파원이 조지아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조지아주 유세 현장입니다. 대선이 코앞인 시점에서 경합주 조지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규모 유세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가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거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Georgia, now is our time to act. The baton is in our hands. 조지아는 트럼프의 나라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여전히 4년 전 조지아에서 12,000표를 도둑맞아 백악관을 내줬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압도적인 표 차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Georgia are going to end Kamala Harris's reign of failure. 전통적 공화당 강세주였던 조지아는 4년 전 바이든이 0.2%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2년 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경합주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트럼프의 오차범위 우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주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오자 해리스에게 희망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애틀랜타 근교의 콥 카운티는 조지아에서도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고학력자들이 유입되면서 민주당세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민심은 팽팽했습니다. I think for a lot of people, this is a vote for like the lesser of two evils. I think Project 2025 is like a really scary endeavor. He's crazy. He's sick mentally. We can't have him anymore. I think he's very business-minded and more in control and knows about the public. I voted primarily for parents who have lost young children due to illegal migrants in our country. 최근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There's no electricity, there's no power. This makes voting more difficult. 남은 보름 동안 조지아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이번 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애틀랜타 공동 유세로 흑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트럼프는 조지아 남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이 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청년층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연체율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약관 가운데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3.36%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 사이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에 또 역전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내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조사 지수 PSI는 102로 집계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40%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말부터 배추와 무의 출하가 늘면서 김장철에는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 한때 폭풍 해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YTN에도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 해안가 앞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디부터 도로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깊이 들어찬 바닷물. 전남에 이어 폭풍해일 특보가 내려진 충남 해안가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장 입구에 물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살짝 가름막을 했거든요. 근데도 막 엄청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해안 지역 축제장을 찾았던 시민들이 허둥대며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특보가 유지된 수도권 바닷가 도로 가운데 일부는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넘쳐 흐른 바닷물에 공사자재가 도로 한복판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차들이 1시간가량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물이 너무 많았고 거기다가 막 그 파도도 너무 많이 치고 이래서 그 공사하는 데 있던 케이블이 떠내려가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 대부분에 폭풍해일 특보가 내려진 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대조기의 영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을 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강한 바람의 영향이 더해져 만조기간이었던 낮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져 폭풍해일 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충남, 인천과 경기까지 특보가 내려졌던 전국 해안가에서는 1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운항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해 승객 180여 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반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KE462 편이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이 발견돼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 여객기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승객들의 발이 베트남 현지에 묶이면서 일부 승객은 월요일 출근이 무산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다낭으로 대체 항공기를 보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승객들을 다시 수송할 예정입니다.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근처에 있던 공장 30여 곳을 태우고 1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며 한때 주민 9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인천 왕길동 공단을 집어삼켰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 기둥은 멈출 줄 모르고 하늘로 향합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커질 대로 커진 불길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공장에서 불이 연기가 올라와서 아침에 일찍 뛰어나가서 보니 옆동으로 계속 번져가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큰 화재가 되다 보니 옆으로 번지는 게 너무도 빨랐고. 불이 난 건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3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강풍에 다른 공장으로도 불이 번지자 한때 대응 2단계까지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꽃이 막 튀기면서 막 날아오는데 가스통 터지는 소리, 뭔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퍼지며 인근 주민 9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지 7시간 30분이 지난 지금도 주변에는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수십 동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십 동이 피해를 봤는데 화마가 핥히고 가며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서 공장 관계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소됐어요.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수출 포장해놓은 것까지 다 타버렸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이달 중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주 문대혜 씨 측에 연락해 이달 안으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씨 측은 아직 조사 가능한 날을 정해 검찰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부암동 문 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포렌식을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으로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 씨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말 기준 미납된 교통과태료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600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에서 12년이 지나면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내 한복판 옛 방직 공작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유지돼 왔는데 수천억 원을 빌려준 대주들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시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의 대규모 금싸라기 땅,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시행사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땅을 사들여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예상 개발비만 총 6조 2천억 원, 올해 우리 정부 1년치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에 수천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산업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광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700억 원.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EOD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주단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최장 2달의 말미를 준 가운데 자광은 대주단 협의회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이 EOD 발생으로 인한 파행 위기에 처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첫 위기 때는 대주단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을 공유한 롯데건설의 사업 정상화 의지로 위기를 넘겼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엔 애초 보증을 선대로 자광에 약 1,000억 원의 돈을 빌려준 IBK 투자증권의 채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시행사 간 협의가 잘 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일각에선 업계 선례 등으로 비추어 외려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롯데건설은 자광이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골프장의 우선 수익권 2천억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물어준 금액은 그 2천억 원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파행 우려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광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교내에서는 오히려 영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측은 수사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소속 A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학생들도 학습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포함됐는데 알고 보니 소송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사가 없는 일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A 교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소송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교수가 대학 내에서는 오히려 영전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학교 법인 내 고위직으로 임명된 겁니다. 학교 측은 교내 인사 당시 해당 교수의 명의도용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에는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인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사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상식입니다. 주요 인사 대상이라고 할 때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고 거르는 것이 상식인데 A 교수 측은 사실관계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 교수가 피해자가 학생들인 의혹에 연루된 만큼 최소한 이미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영전 인사가 이뤄지는 건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오늘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오늘 성수대교 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회와 함께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주변에 있는 위령탑에서 30주기 합동 위령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무학여고 교직원, 학생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도서 오지 주민들을 위한 우체국 민간 택배 공동배송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등 4개 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와 연계해 미디어의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을 가리는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자 역대 4번째로 앞선 3번의 대결에서는 모두 기아의 전신 해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다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겹치며 국가 유공자를 위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파업을 하면서 이게 5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어나고 전공의 파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늘어지니까 전공의 사직 사태는 1,300병상이 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청원은 110명입니다. 전국 모든 보훈병원 전공의 청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데요.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아있는 전공의는 9명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70%가 넘었던 병실 가동률은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술 건수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 취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수단 예산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의료단체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등 전공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국가 유공자들의 건강도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60세보다 많은 고령자는 모두 합쳐 33%로 집계됐습니다.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모 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도입해 운항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사업자 공모를 계속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해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승객들이 터미널을 나와 서해 5도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이 가운데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2개. 1,600톤 코리아 프라이드호와 534톤 코리아 프린세스호가 인천과 백령도에서 각각 출항해 운항 중입니다. 하지만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을 탑재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차량을 실을 수 있지만 여객선과 달리 운항 시간이 배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인 2천여 톤의 하모니 플라워호가 설령이 만료되는 지난해 5월에 맞춰 민간 선사를 모집해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형 여객선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비를 확보해 직접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오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거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선박 건조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년. 이에 인천시는 2030년쯤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주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인천시는 민간 선사를 공모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수용 능력 1억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이른바 4단계 건설 사업 공사 공정률이 99%를 넘어 올해 안에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7년째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제2터미널의 대대적인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출국장 천장엔 물결 치듯 움직이는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탑승객들의 휴식 공간엔 실외 정원을 마련해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도착 예정인 비행기가 어디쯤 있는지 대형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각종 첨단 장비들도 눈길을 끕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장 탑승구를 통과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 단말기는 이미 설치가 끝난 상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탑승 시간을 4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 출입국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해서 이 출입국에 대한 그 혼잡도 또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현재 공정률은 99%가 훌쩍 넘어 사실상 공사 완료 수준입니다. 4단계 공사가 끝나면 현재 7,700만 명 규모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 600만 명으로 늘어 세계 3위 규모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늘어나고 4개 활주로를 통해 시간당 운항 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완성된 터미널을 올해 안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축구 강원이 서울을 꺾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서울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시즌 17승째를 챙긴 강원은 김천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로 도약했으며 선두 울산과는 승점 4점 차입니다. 강원은 이번 승리로 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고 서울의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파주 등 내륙 곳곳에서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만큼 공기가 차가운데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경기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 청주 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수요일인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